이민을 고려하는 사람들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민을 한다고 해서 모두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의 언어를 완벽하게 습득하지 못해 억울한 일을 겪게 되거나 동양적인 외모 때문에 차별을 받기도 하죠. 이민자들은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한국인들이 모여있는 한인타운에 정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범인은 면식범이다라는 말처럼 같은 민족끼리도 사기를 치고 핍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4만 달러를 두고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화제가 된 사건도 있는데요. 이 사건의 주인공은 김명재 씨입니다. 머나먼 미국 땅에서 소규모 정수기 회사를 운영하며 가족들과 행복이라는 희망을 꿈꿔오던 김명재 씨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6년간 참다가 결국 총과 폭탄을 들고 나선 것인데요. 하루아침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감정에 골이 깊어져 발생한 사건인 만큼 사건의 시작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미은행의 지점장은 한인으로 미셀 권 씨였는데요. 평소 김명재 씨 가족과 친분이 있던 지점장 미셀 권 씨는 김명재 씨 부인에게 세이프티 박스에 돈을 보관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에 김 씨 부인은 자신의 명의로 세이프티 박스를 개설하였고 직접 24만 달러까지 넣어두었는데요. 문제는 이듬해 김 씨 부인이 은행을 찾았을 때 세이프티 박스 안에 있던 돈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김명재 씨는 직접 은행에 항의하였는데요. 항의를 받은 한미은행은 자체 조사를 실시하였지만 은행의 금고나 직원에게 문제가 있진 않고 김 씨의 부인이 현금을 가져갔을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명재 씨는 이러한 말을 믿지 않았고 이후 6년 동안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건과 폭탄 등으로 무장한 김명재 씨는 자신의 부인에게 세이프티 박스에 돈을 보관하라고 권유했던 미셀 권 지점장을 찾아갔는데요.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만큼 미셀 권 지점장은 한미은행에서 세안은행으로 직장을 옮긴 상태였습니다. 무장한 채 캘리포니아 소재의 세안은행으로 쳐들어간 김명재 씨는 당시 은행 내에 있던 고객들을 인질로 잡고 은행을 폭파시키겠다고 위협했는데요. 미셀 권 지점장을 포함해 7명의 인질을 잡은 김 씨는 지점장을 통해 한미은행과 접촉하면서 자신의 돈을 가져간 범인을 잡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인질로 잡혀있던 한 사람이 김명재 씨에게 미셀 권 지점장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인질들을 풀어달라고 요청하자 그는 이를 승낙하고 나머지 인질들을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은행의 강도가 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FBI 등 총 200명 이상의 병력이 출동하였고 경찰들은 세안은행을 둘러싸고 포위망을 구축했습니다. 경찰에게 포위당한 것을 알아챈 김명재 씨는 인질의 다리를 쏘겠다고 위협했는데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김명재 씨는 격한 행동과는 달리 그저 진실을 밝히고 싶은 것뿐이라며 다른 사람을 해칠 생각은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미셀 권 지점장 역시도 추후 인터뷰에서 김명재 씨가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지만 나에게 상당한 배려를 해줬다며 당시 김명재 씨는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고 자신의 돈을 가져간 범인을 찾으면 자살할 것이라고 미안하다고 말했다며 그가 자신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인질극이 계속되자 세안은행 측에서는 24만 달러를 포함한 모든 요구사항들을 자신들이 들어주겠다며 협상을 제시했지만 김명재 씨는 문제가 된 세이프티 박스 현금 분실은 한미은행에서 발생한 일인 만큼 세안은행에게는 돈을 받지 않겠다고 말했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 6년 동안 얼마나 억울했을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찰은 헬기와 전술 로봇까지 동원해 은행 내부의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대치 상황이 길어지자 김명재 씨가 음식을 요구했고 경찰은 그가 음식을 받으러 출입구 쪽으로 다가올 때 곧바로 제압한다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예상과는 다르게 출입구 쪽으로 다가온 것은 미셀 권 지점장이었는데요. 김명재 씨가 권 지점장에게 음식을 가져오라고 시킨 것이었습니다. 미셀 권 지점장이 출입구 쪽으로 다가서는 순간 스와팀이 급습을 시도했는데요. 경찰이 들어오는 것을 목격한 김명재 씨는 스와팀과 지점장을 향해 샷건을 발사했습니다. 다행히 총알이 빗나가 스와팀은 곧장 권 지점장을 구출하고 김명재 씨를 제압했습니다. 제압 과정에서 총상을 입은 김명재 씨는 곧바로 수술에 들어갔지만 무사히 회복하였는데요.
곧장 수감된 그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50년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졌고 그의 재판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댓글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김명재 씨의 심정이 오죽했겠냐며 그를 이해하는 네티즌들과 그래도 범죄는 안 된다는 네티즌들이 맞붙기 시작했습니다. 대다수 네티즌들의 반응은 김 씨의 동정적인 편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 내의 한인은행에서 한인 직원들이 거액의 은행 돈을 빼돌리거나 한인들에게 예금액을 속이는 경우가 몇 번 있었기 때문에 김명재 씨에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명재 씨 사건 이후 한인은행에 대한 신뢰도는 급격하게 낮아지기도 했죠. 마침내 김명재 씨의 재판이 시작되었고 재판장에는 부인과 딸을 포함한 가족들과 그의 친구들이 참석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 씨의 10대 딸은 아버지와 함께 만든 학교 숙제를 보여주며 아버지를 석방해 달라고 애원했고 김 씨를 위해 한국에서 날아왔다는 한 친구는 김명재 씨는 경찰이 쏜 총에 의해 장이 모두 손상되어 장루 주머니를 달고 살아야 한다며 이로써 이미 충분한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선처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김명재 씨가 돈을 돌려받기를 원했을 뿐 다른 누군가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진술이 받아들여져 24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아직까지도 사건은 미궁에 빠져 돈이 없어진 이유를 알아내지 못했고 범인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은행 측에서 은행의 잘못이었고 김명재 씨의 부인이 현금을 가져갔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에 동조하는 네티즌들이 있고 또 다른 네티즌들은 미셀 권 지점장이 돈을 빼돌렸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경찰과 은행 측이 CCTV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초동 수사가 미흡했고 왜 CCTV를 조사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네티즌들도 있습니다. 이후 인질로 잡혀 있었던 미셀 권 지점장은 기자 브리핑에서 자신은 매우 억울하다며 이 결백함을 은행에서 밝혀주길 바란다고 전했는데요. 당시 미셀 권 지점장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 40분쯤 세안은행 김동일 행자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김 사장님께서 원하는 돈을 포함한 모든 것을 세안은행이 드릴 용의가 있으니 원하시면 여쭤보라고 하셔서 김 사장님께 물어보니 한미은행에서 생긴 일이니 세안은행에서는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총이 앞에 있으니 긴장되고 무섭기도 했으나 저를 해치지 않을 거라는 막연한 희망도 있었습니다. 본인은 지금 55세이기 때문에 범인을 찾아내고 이 세상을 세상에 알리고 본인은 죽을 거라고 몇 번씩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무서웠습니다. 목소리가 격앙되시고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고 사실 저도 억울하고 그래서 사장님한테 그랬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사장님을 대한 거는 예우를 갖춰서 말씀을 드렸지만 더 이상 저도 못 참습니다. 이번에 나가면 저도 사장님을 무고죄로 고소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